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고양시 지금 현재 삼송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정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밤까지 정말 비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시죠? 아, 네, 다행이고요. 일단 고양시 특히 제가 있는 삼송은 비가 정말 많이 오긴 했는데 그렇게 침수되고 이렇게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오늘 좋은 글로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4살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페일이 뜨자 좋아하더라. 그래서 페일이 무슨 뜻인지 묻자 실패라고 대답하더라. 그래서 실패가 무엇냐고 묻자 다시 하는 거야 라고 했다고 이영하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 믿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하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마음을 갖다 다시 마음을 갖다 되잡고 다시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일했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요.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지축 산담 가든을 A, B, C 타입을 갖다가 찍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A 타입이 가장 조회수가 많고 B하고 C 타입, 특히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그러니까 그 동영상 추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무슨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출하는 데 있어서 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 제가 방송을 하면서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라이브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 바로 저는 편집 없이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축 산담 가든도 촬영하면서 A, B, C 타입을 촬영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편집을 해서 공을 들였던 것보다 편집을 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새로운 것들을 올려주는 것들을 더 많이 추천 동영상으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덕은지구를 한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한번 다녀왔습니다. 덕은지구에 지금 한강 디에트로 DMC 한강이 지금 입주하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그 한강 DMC 덕은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내부 영상을 하다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혹시라도 리버시티라든지 리버폴에 또 이제 중흥 S클래스라든지 호반 DMC 덕은 DMC 추가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사전 입주 날에 제가 이렇게 지축 산담 가든처럼 방문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댓글에나 아니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또 덕은 DMC에 대해서도 덕은지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또 지축만 이야기를 또 드리고 해서 혹시라도 또 손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덕은지구에 계시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사전 점검일에 가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수업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얼티메이텀님의 블로그 거꾸로 보는 경제 자가 플러스 1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얼티메이텀님은 정말 한 10년 전, 7년 전 아무튼 제가 부동산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 봤던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인사이트는 어떠한 분들보다 상당히 뛰어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블로그 지금 보면 좋아요가 339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게 댓글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를 눌렸고 혹시라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특별한 임대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동일 아파트 기준 전세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해서 임대인들의 합리적인 수준의 월세로 물건을 내놓아도 잘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상당히 월세 가격의 뚜렷한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라는 상품이 메인스트림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근시일에 전세라는 임대차 상품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의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높아져 더 이상 임대인들이 제소의 딜레마로 인해서 고뇌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주택을 갖다가 이제 많은 예를 들어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를 갖다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또 끼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했고요. 월세 계약 비율이 전세 계약 비율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빨리 계약이 된다. 그리고 실제 머지않은 시점에서 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KB 아파트 월세 지수, 지금 아파트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2020년도에는 91%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보면 쭉 보시면 여기 2021년도는 94.8%.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100%가 다 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북, 강남, 인천, 경기도까지 지금 100%가 다 넘었다는 이 사실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200만 원 월세에서 아파트가 3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장동건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4천만 원. 연봉 뺨치는 월세가 3배 폭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 있는 그대로 팩트이기 때문에 월세 거래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거래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올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당장 2년 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 개인이 청구권을 사용했던 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2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전세장 대출 금리도 올랐고 과거보다 또 대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2억에 대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억에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지금 수준을 보였는데 1억 전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는 4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1억에 30만 원 그리고 이제 1억에 30만 원, 3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에 35만 원에 4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월세 시세가 형성됐고요. 이러한 전환액이 이제 자리가 잡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사에 따른 부대 비용이 또 크기 때문에 차라리 올려주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반전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전 세계 전 세계 뭐 세계 경제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지금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가 대세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불과 코로나 되기 전만 해도 정말 역세권에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유망한 투자처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프라인 즉 다시 말해서 역 앞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식당, 예를 들어서 커피숍, 그 다음에 미장원, 이런 뭐 부동산, 이런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상가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해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얼티메이텀님께서 그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즉 수도권 기준 고가 아파트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 아파트라고도 할 수 없는 6억 정도의 아파트 하나만 가져도 아주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노후가 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정도의 수도권 아파트 2개면 나름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해칭도 덤으로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노후를 보장받게 됨과 동시에 미래의 종이화폐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칭까지 완벽하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상품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1주택은 필수고 2주택은 능력이 되면 2주택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60대에서 70대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정말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으로 해가지고 좀 늘려가는 그런 추세도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이 좀 약간 매수 심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전환되는 게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정말 매수 심리가 적어지겠지만 내년 초가 된다고 하면 또 미국 경제가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더 이제 세계 경제도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전쟁이 또 올 연말까지 해서 또 끝난다는 또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저는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가 플러스 추가 수도권의 아파트 이제 한 채 같은 경우는 필수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 내가 중산층이지만 약간 뭐 현금이라든지 또 이런 보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자기 집 빼고 전 재산 6억인 70대가 6억 전부를 주식에 올인할 수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자스마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참 주식에 돈을 갖다 많이 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 주식으로 또 갈아타기 하고 또 주식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부동산으로 또 갈아타기 하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해치뿐만 아니라 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이 이런 월세화로 전환된다고 하면 6억짜리 아파트로 가정했을 때 한 150만 원에서 5천에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월세를 갖다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6억에서 이제 9억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보증금 1억에 15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증금을 갖다가 1억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5천에 뭐 180이나 200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매도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집을 갖다가 임대 사업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채는 이렇게 임대를 갖다 주고 노후 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투자 상품들 중에서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는 주거용 부동산이 유일하다라고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넣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이 과연 10년 아니 20년 지나서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낸 금액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 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세대라든지 10대, 20대한테 너무 또 부담을 주진 않는 걸까?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게 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중산층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의 노후 대비 유일한 선택은 자가 플러스 수도권 주거용 아파트 1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능력이 되시면 부채까지는 지금 가능하다. 특히 인서울에 한 채, 수도권에 한 채면 더 좋겠지만 서울이 아니더라도 고양시, 특히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입지 좋은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남양주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 그리고 또 고향에 있는 삼성벨트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어디에 살던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에 살아도 결국 노후 대비를 위해선 수도권에 있는 추가 아파트 한 채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얼티메이텀님의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다 노후를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인컴을 갖다 할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 40대 1주택을 갖다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2주택까지도 저는 이제 종부세 완화라든지 재산세 완화도 충분히 이게 결정이 되면 충분히 한 채를 더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받고 빚을 내가지고 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고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얼티메이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장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는 안 가도 돼요. 식당에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되는지 아무리 적어도 8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65일에 3분의 1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께는 정말 더더욱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종잣돈,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정말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집 한 채를 수도권에, 저는 지방은 제가 반대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쪽으로 해가지고 꼭 추가로 똘똘한 한 채 플러스 1로 해서 똘똘한 두 채, 똘똘한 두 채가 아니더라도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두 채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또 좋다고는 하지만 또 내일과 또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하고요. 제가 얼티메이텀님의 그 부동산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인사이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고 어떠한 부동산 뉴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또 감자스마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드시는데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는 제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공급이 없어서 올라간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싸게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